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예장통합과 합동교단이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 인선 원칙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교회의 미래 세대를 다시 모으기 위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깨우는 운동연합이 출범했습니다. 3대 성결교단의 연합체인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신임 대표회장에 신상범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구TV 선교방송 회원교회 순회예배가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대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곳곳에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장로교란 한 뿌리에서 나온 예장통합과 예장합동은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서로의 다름이 아닌 공동의 유산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회 총회를 지난 우리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과 합동 목회자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1959년 세계교회협의회 가입 여부와 신학적 입장 차이로 분열의 아픔을 겪은 두 교단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교류와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예장통합 이성희 총회장은 우정과 환영의 의미를 담아 예장합동 김성규 총회장에게 스토를 걸어뒀습니다. 말씀을 전한 김성규 총회장은 두 교단이 가진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을 계승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삶과 죽음을 드렸던 공동체의 실천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본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심포지엄 발제자로 나선 장신대 임성빈 총장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의 과제로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평신도를 신앙의 주체로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이 교인다운 교인으로 성숙히 되어가는 것만큼 한국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에 이어 예장합동 주최로 열리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장로교 심포지엄은 내달 19일 승동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 내각 구성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장관 후보자 대부분이 공직자 인선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해당 원칙은 문재인 대통령이 병역 기피, 탈세, 논문 표절 등 5가지 중 한 가지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사항입니다. 이광수 변호사는 5대 인사원칙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적용되기 위해선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정황이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엔 예외적으로 공직 임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공직자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공적 업무를 하는 자란 점에서 사회적 평균 이상의 도덕적 수준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공직자는 국민의 일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처리할 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윤리적 잣대가 적용된다며 따라서 5대 원칙 이외에도 음주운전, 성추행 등 사항에 대한 검증이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자 한국교회가 손을 잡았습니다. 주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한국교회 미래 살리기란 목표 아래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깨우는 운동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트워킹을 시행한다. 둘,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의 영적 집현전을 설립한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깨우는 운동연합은 이번 출범을 통해 교회학교의 위기를 진단하고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주도할 미래 세대를 살리는 일을 구체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들은 출범식에서 범교단적 교회교육 네트워킹 시행,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의 영적 집현전 설립, 빅데이터 기반의 교회교육 플랫폼 형성 등 3가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 비전을 기반으로 한국교회 교육백서를 발간하고 정기 포럼 개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공동대표엔 김사만 목사, 오정현 목사, 이영우 목사가 추대됐고 실행대표는 김정성 목사, 진재영 목사가 맡았습니다. 이영우 목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어린 시절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정식 교육이 없습니다. 어머니 무릎 앞에서 배운 성경 교육이 전부입니다. 하는 말씀 하나로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김사만 목사는 교회 교육의 위기를 기독교의 좁은 길에 비유하며 한국 교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재정이나 다양한 교회 학교 지원을 우리가 더 많이 사실은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어른 중심이고 또 아이들은 뭐 저절로 잘 되니까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그렇지 못하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깨우는 운동연합은 2015년에서 2016년 5개 교회와 2개 기관이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주간교회 담임 목사들이 만나 연합을 다짐했고 이번 출범에 이르렀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 제8회 정기총회에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인 신상범 목사가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신상범 대표회장은 110년 역사의 성결교회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한 회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는 국내 3대 성결교단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대한나사렛 성결회의 연합을 위해 8년 전 출범한 단체입니다. 임원 통합 수련회와 신학자 모임, 사회복지 컨퍼런스 공동개최 등의 사역으로 매년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대표회장에 추대된 신상범 목사는 이제는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제대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연합의 초석을 다지는 한 회기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교단 관계자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올해 연합과 일치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은 방송을 통한 선교사역에 힘쓰는 회원교회를 방문해 협력을 다짐하는 순회예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번째 순회예배는 천막교회에서 출발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대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순회예배는 대한교회 창립 45주년을 기념한 감사 콘서트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콘서트는 구티비 홍보대사 성악가 황지영 교수와 가수 소리새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대한교회 윤영민 목사는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자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한 알의 작은 미라를 심는 마음으로 구티비 사역 후원을 약정하고 기도로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한 성도는 교회의 사명을 돌아볼 수 있어 감사하다며 20년 동안 방송선교에 앞장서온 구티비 사역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1972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천막교회로 시작한 대한교회는 지역 복음화를 위한 이슬비 전도, 세터민 지원 사역을 비롯해 터키, 카타르 등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북한 정부가 중국에서 기독교인 친척과 만난 주민을 밧줄에 묶어 구속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경북도 해산시에 거주하는 김승모 씨는 중국에서 크리스천인 친척을 만난 것이 발각돼 폭행을 당하고 당국에 체포됐는데요. 김 씨는 체포 전 이웃에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친척에게 옷가지를 마련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기독교 단체는 북한 정부가 신앙 여부에 관계없이 크리스천뿐 아니라 그 가족과 친척까지 감금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혁으로 교회 헌금과 자선단체 기부금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The president is going to seize this opportunity by leading the most significant tax reform legislation since 1986 and one of the biggest tax cuts in the American history. 최근 공개된 하원 의원의 개혁안에 따르면 기본 공제는 2배로 확대되는 대신 기부금 공제가 현행 50%에서 20-30%로 감소합니다. 기본 공제가 증가되면 추가로 공제 혜택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감소될 연간 기부금은 약 1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미국과 유럽에서 매년 열리는 동성애자 퀴어 축제가 A형관염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 칠레 등지에서 남성 동성애자에 의한 A형관염이 눈에 띄게 확산됐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주요 도시에선 매년 6월 동성애자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스페인에서 보고된 A형 간염은 지난 5년 평균 발생률보다 8배 증가했는데 대부분 15세에서 45세 사이의 남성 동성애자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캐나다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아이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에게서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을 발효했기 때문입니다. 법안은 미성년 아이들이 부모가 반대해도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기독교계는 가정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도덕성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요 항공사 최초의 흑인 기장이 마지막 비행을 가족과 동료의 박수갈채와 함께 마쳤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루이스 프리먼은 1980년 미국 대형 항공사인 사우스 웨스트 항공의 첫 흑인 조종사가 됐는데요. 1992년엔 미국 주요 항공사 최초의 흑인 기장이 됐습니다. 40년간 비행 생활을 마친 무장 파일럿 프리먼이 밝힌 소감입니다. Cheered me up. Hopefully I set a good foundation. I set a good example. And it's not hard to do, but you got to have your heart into it.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프리먼의 마지막 비행을 샴페인을 돌리며 축하했고 시카고 미드웨이 항공은 살수 차량을 이용해 물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굿TV 뉴스 백유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인사청문 전국 속에 소폭 하락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3.3% 내린 75.6%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정을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7% 오른 17.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3주 연속 상승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진 사퇴에 이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이 확산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대한 야3당의 공세가 강화하면서 지지층 일부가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근현대 문화유산 등록문화재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 696건 중 128건을 점검한 결과 구조물의 결함이나 변형으로 대책이 요구되는 문화재는 42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익산 주연동 구 일본인 농장 사무실과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서울 구 양천수리조합 배수 펌프장 등 6건은 훼손 상태가 심각해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개인 소유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문화재청은 이른 시일 안에 문화재 정비를 마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 평균 14.2일의 연차 휴가를 보장받았지만 이 가운데 8.6일만 사용한 겁니다. 글로벌 여행정보회사 익스피디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년 연속으로 해당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노동시간은 길지만 휴가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며 연차 휴가 사용은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권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굿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퀴어 축제 조직위원회가 굿TV를 포함한 29개 언론사의 취재를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기독 언론사는 19곳으로 취재 통제 언론사의 65%입니다. 조직위는 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취재 거부 안내글을 게재하고 해당 언론사가 취재하는 것을 발견하면 조직위 안내부스로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예장합동교단이 동성애 옹호 활동을 해온 임모 목사의 이단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합동 이단사이비 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임 목사에게 설교문 등 관련 자료 일체를 공문으로 요청했으며 임 목사는 소속 노회인 기장 서울노회에 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엔 꿈이 있는 미래 컨퍼런스 전국 투어가 22일과 29일 서울 오륜교회와 인천 제2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목회 철학과 사역 방법론, 효과적인 다음 세대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기도할 계획입니다. 소망교회가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열 수 없는 교회들을 위해 무료 캠프를 진행합니다. 부르심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는 내달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소망수양관에서 개최됩니다. 강사로는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 세양교회 홍종철 목사, 사하라 비전연구소 이명복 대표 등이 나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